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이등병 시절 96번째 이야기. 얼차려 열전 3. 우리가 기거하는 내무반은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침상이 있었습니다. 이 침상 사이, 즉 통로의 폭은 약 1.5m쯤 되었습니다. 이 침상과 침상 사이를 이용한 얼차려가 있으니 바로 침상철교 또는 무지개다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얼차려의 기본형은 한쪽 침상에 발을 걸치고 반대쪽 침상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잡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얼차려는 실시되지 않지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실시되는데 주먹을 쥐고 엎드리거나 나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깍지를 끼는 것입니다. 깍지를 끼고 침상의 모서리에 대고 엎드리면 손가락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약과입니다.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은 손 대신 머리를 침상에 박는 것입니다. 키가 170cm 정도인 사람은 그런대로 침상에 걸쳐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작은 사람은 침상 사이를 거의 한일자 형태로 걸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1분도 안 되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국군이날 행사병력이라 대체로 170cm 이상이었지만 개 중에는 160cm 정도의 키 작은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침상철교야말로 최악의 얼차려였을 것입니다. 또 이 얼차려를 받으며 쭉 걸쳐있는 우리를 한쪽에서 발이나 손으로 밀면 우리는 인간 도미노가 되어 모조리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 얼차려를 받는 상태에서 군가를 시키는데 침상에 머리를 박고 있어 목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소리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침상을 이용한 얼차려에는 쥐잡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약 30여 cm쯤 되는 침상 아래 공간으로 기어 들어가는 얼차려입니다. 고참의 쥐잡기 실시 명령에 쫄병들은 몸을 침상 밑으로 밀어넣는데 만약 고참이 정한 시간 내에 다 들어가지 못하면 고참의 발길에 걷어차이든지 또는 다른 얼차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침상 위에서 실시하는 얼차려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압이라기보다 오락에 가까운 기밀성 눈깔빼기라는 것입니다. 주로 신병이 전입해오면 심심풀이로 실시합니다. 먼저 네모반 벽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그 가운데 점을 하나 찍는데 이것이 기밀성 눈깔입니다. 그런 다음 쫄병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고추먹 꼬맨맴을 시킵니다. 한 손은 코를 잡고 다른 한 손을 그 팔 사이로 뻗어 땅을 짚은 뒤 뱅뱅 도는 동작을 하는 것이지요. 고추먹 꼬맨맴을 20-30회 시킨 다음 기밀성 눈깔을 손으로 찍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어지러움 때문에 그 점을 찍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밀성 눈깔을 빼지 못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얼차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침상 위에서 실시하는 얼차려 중 또 하나는 돼지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참들의 심심풀이형 오락게임입니다. 무릎을 세운 채 앉아서 두 손을 세운 다리 사이로 넣어 맞잡으면 준비 자세가 끝납니다. 이 상태로 손을 쓰지 않고 발과 엉덩이로 이동하면서 상대방을 밀어내어 침상 밑으로 떨어지게 하면 이기는 것이지요. 이 얼차려는 1대1로 하거나 다수가 어울려 서로 밀어내어 최후로 남는 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참호격투 같은 침상격투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패배하여 침상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얼차려와 현찰박치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안의 수류탄, 호밖에 수류탄이라는 얼차려도 있습니다. 이 얼차려는 야전에서 참호를 앞에 두고 실시합니다. 호안의 수류탄 하면 그 참호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밖으로 뛰어나가야 하고 호밖에 수류탄 하면 모두가 참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작이 빠르지 못하거나 체력이 딸려서 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또 다른 얼차려로 보상받아야 했습니다. 한참 이 얼차려를 받다 보면 나중에는 엉금엉금 기어다녀야 할 정도로 지치곤 했습니다.
이 얼차려는 연병장에서도 실시되었고 또 내무반에서도 실시되었습니다. 연병장에 둥근 원을 그려놓고 지휘자가 상황을 주면 우리는 원 안으로 또는 원 밖으로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내무반에서 실시할 때는 침상 위의 수류탄, 침상 아래 수류탄이라 했습니다. 참호에서 실시하는 것 중에는 체력 훈련을 겸한 참호격투도 얼차려 겸 교육으로 실시되었는데 나는 한 번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육격장에서 실시되는 참호격투는 참호 안에 두 편의 병력을 몰아넣고 서로 상대편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면 그에 따른 응분의 얼차려가 또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지 않으려고 피 튀기는 격투를 벌이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어떤 장교 출신 지인이 자기의 참호격투 경험담을 들려주었는데 자기와 다른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도저히 덩치로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상대방을 붙들고 팔을 물어뜯어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얼차려 중에 목봉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력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얼차려로 실시되었습니다. 삼청교육대원들이 가장 많이 받은 기합도 이 목봉체조였지요. 목봉은 커다란 통나무에 새끼줄을 감은 형태인데 이는 주로 9명이 한 조가 되어 체력 단련으로 목봉체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목봉의 표준 제원은 길이 9m에 무게는 180에서 240kg입니다. 우리 중대에는 빨래 건조장 옆으로 목봉 보관대가 있었고 10여 개 이상의 목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봉이 얼차려의 도구로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얼차려는 주로 음주나 군기물란 등으로 지적된 사람들에게 지휘계통의 상급자가 실시하는데 주로 목봉을 어깨에 메고 연병장을 구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합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힘은 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음주로 걸린 2명이 목봉을 메고 연병장을 구부하는 것을 보았는데 실로 1인당 90에서 120kg 정도를 분담하여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 이상을 메고 연병장을 구부하는 것이었지요.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